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스페인 이야기로 한번 가보실까요? 오늘 그래서 스페인 역사 얘기 조금 해드리고요. 그리고 스페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또 방탄도 내년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여행 가실 때 좀 도움이 되라고, 또 여행지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 되게 빨리 끝났죠? 8시 14분이에요. 네. 원래 1시간짜리 라이브 방송인데 항상 할 때마다 2시간을 넘겨서, 자, 스페인 이야기 빨리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일단? 공지 댓글 한번 제가 딱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려놨더니 방지혁 대표님이 나왔다고. 어디 가서 제가 방 의장이랑 갔습니까? 아, 내년에 여행 가신다고요? 아유, 예, 좋으시겠습니다. 네, 부장님 탱탱하던 사진이 뭐 야식을 먹은 유덕화 같기도 하고. 네, 그렇군요. 하늘 색깔. 스페인은 누구랑 가셨나? 여자친구 부인. 아, 네, 여자랑 가긴 했는데요. 딴 사람 가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그런 농담 하지 마세요. 네, 장렬한 태양 잊을 수 없죠. 네, 방에스 제이님. 네, 좋습니다. 꿀피부. 네, 햇빛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네. 자, 스페인 한번 보시죠. 스페인은 어떤 나라일까? 네. 자, 이런 나라예요. 국기 이렇게 생겼고. 스페인은, 왕국이에요, 왕국. 공화국이 아닙니다, 왕국. 왕이 있죠, 엄연히. 왕이 있고요. 이평군주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와이프랑 같죠. 박삼승님, 안녕하세요. 네. 자, 에스파냐어 쓰고 있고, 면적이 5천만 헥타르. 5천만 헥타르. 우리나라의 5배.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5배. 인구는 4,600만. 근데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어요. 면적은 5배인데. 아, 네. 예전에 스페인 가가지고 어떤 애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너 어디서 왔냐 그래갖고 한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 그래? 한국? 아, 작은 나라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너 사는 곳이 인구가 얼마냐 그랬더니 1,000만 명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 나라가 좀 작아서 인구가 그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니야, 서울에 도시 하나에 1,000만 명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네.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는 320만 밖에 안 됩니다. 부산보다 적어요. 부산이 340만. 네, 그렇습니다. GDP 우리가 더 높아요. 우리는 세계 10입니다. 지금 뭐 스페인 경제 위기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자, 여름에 굉장히 더워요. 여름에 가지 마세요. 정말 덥습니다. 강수정님, 내일 시험 칩니다. 네. 네. 아, 네. 아, 그렇군요. 캘리포니아 비슷해요. CA. 가톨릭이 많습니다. 네. 자, 스페인 이런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스페인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중국어는 뭐 당연히 압도적인 1위죠. 중국 지네나라만 14억이니까.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2위 한 5억 정도가 스페인어를 쓰고요. 영어는 3억 한 2, 3천? 3위입니다, 영어가. 스페인어를 더 많이 써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스페인 본토는 4,500만 밖에 안 돼, 4천만 밖에 안 되는데, 중남미 지역이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에 중남미 지역 식민지에서 전부 스페인어를 쓰죠. 거기를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그러죠. 네. 오늘 한번 보실까요? 뭐 에스파냐 변천인데 야,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 에스파냐죠, 스파냐. 페니키아 말로 이게 멀리 떨어진 땅이라 그러고 뭐 토끼가 많이 살았는지 이제 토끼 나라라고 한대요. 근데 로마가 정복을 해갖고 라틴어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스파냐어가 결국은 라틴어 영향을 받는데 발음이 달라요. 지네 고집이 있어갖고. 발음이 알파벳 그대로 발음하면 안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면 8세기에서 15세기 무슬림의 이슬람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123종의 또 원주민이 전부 스페인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70억 아미별님, 안녕하세요. 자, 스페인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가 스페인이고요. 우리나라 5배, 면적 엄청 넓은 나라예요. 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아프리카랑 맞닿아 있어요. 여기 지브롤터 해협이 있죠. 헤라클레스의 기둥이 있다는, 예전에 그리스 시대 세상의 끝이었다는, 요 넘어가면은 그
저기 떨어진다는 우당탕 떨어진다는 거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북아프리카 지역도 사실상 이 지중해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스페인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죠. 네. 뉴스가 끝나버렸네요. 이따가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드릴게요. 자, 지금 스페인 왕 한번 보실까요? 아직도 왕이에요. 펠리페 6세. 이런 사람입니다. 저랑 나이가 같아요. 저랑 나이 같아요. 저랑 나이가 같아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요트 스페인 국가대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자, 스페인의 역사를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은요. 진짜 스페인을 아주 압축해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 대해서. 스페인에 놀러 가실 분이나 그런 분 스페인 역사를 알고 가면은 더 재밌겠죠. 그러니까요. 본보야지 한번 갈 겁니다. 스페인. 네, 스페인은 방탄이 좋아할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여기 알타미라 동굴 벽화 아시죠? 알타미라. 네, 어떤 건가요? 한번 보실까요? 이런 동굴 벽화예요. 천장 쪽에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제가 훨씬 젊어 보이죠? 네. 그다음 유럽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자, 요거 말고 아까 스페인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위에 거. 여기 지금 알타미라가 요 위에 보면 산탄데르라고 있죠? 산탄데르가 스페인에서 여기에서 그 금융으로 유명한데요. 이 북부 지역이 잘 살아요, 스페인. 그래가지고 자꾸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부 지역이. 산탄데르의 은행, 전 유럽의 은행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옆에 있어요. 오비에도 가는 길목에 알타미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역사, 고대 역사 다시 들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BC 87세기에 페니키아인이 식민지 건설해요. 페니키아 아시죠? 알파벳 페니키아 문자에 시작됐죠. 페니키아가 어디냐면은요. 자, 다시 유럽 지도.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 안 나오네. 지중해 지도를 열어주세요. 곧 207번.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레바논 있고, 이스라엘 있고, 시리아 있죠. 여기가 페니키아였어요. 여기서 해상무역을 시작한 애들이 이 지중해 전역을 장악해요. 그런 다음에 애들이 가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오느냐? 이 북아프리카하고 스페인까지 오게 돼. 북아프리카 튀니스 보이시죠? 튀니지. 여기 튀니스까지 가가지고 여기다가 카르타고를 만듭니다. 네, 보실까요? 고대 역사. 카르타고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유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카르타고 노바.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거는 스페인이고요. 아까 카르타고 유적은 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 지역. 대단하죠? 자, 고대 역사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저 위에 거. 그렇게 식민지 건설을 했어요, 저렇게. 그리고 BC 7세기에 켈트족은 독일의 라인 강변에 있었던 그 옛날 고대 민족이에요. 피레네 산맥은, 자, 유럽 지도 다시 206번. 여기 프랑스하고 스페인하고 여기 있죠, 중간에. 여기가 고기가 피레네 산맥이 있습니다, 경계에. 네. 그 다음 고대 역사로. 고대 역사를 옆에 조그맣게 띄워놓으면 안 되나? 자. 네, 그냥 가시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켈트족이 넘어와서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하는데,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올라와서 이베로족이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거든요. 이베리아 반도, 여기 있었던 이베로족, 거기다 켈트족이 와서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카르타고,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타고가 이베리아 반도를 다 점령하게 돼요. 카르타고 한번 보실까요? 카르타고. 자, 여기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카르타고고 네오 카르타고 노바. 거기. 네. 이게 노바란 게 새로운 카르타고니까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 옛날 이 극장들이 보수 공사를 안 한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 이베리코 돼지고기. 네. 스페인 돼지고기. 네. 비싸게 팔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고대 역사를 다시 틀어주시고, 이거를 지우고.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카르타고가 페니키아가 저쪽 그 이스라엘 시리아 쪽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쪽을 페니키아가 꽉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나요? 서쪽에 있는 카르타고 너무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안녕 페니키아랑 갈라섭니다. 자기 원래 그 저기 본거지인 고향이었던 애들이랑 빠빠이 하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요. 너희는 동쪽 먹어, 우리는 서쪽 먹을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등장하죠. 로마가 등장해요. 로마가 이탈리아에 있었는데 얘들이 조그만 도시국가였잖아요. 로마. 그 로물루스라는 그 로마에 건국했던 그 신화의 그 저 초대 왕이라고 하는 로물루스가 그래서 로마입니다. 이름이 로물루스에서 로물루스가 마르스 그 신 중에 그 전쟁의 신 마르스가 있어요. 그 아들이라고 그래요. 신화. 그래서 얘들이 신의 아들이니까 버려졌는데 들판에 버려졌는데 늑대 젖을 먹고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물루스하고 레무스라는 동생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로물루스가 결국 그 둘을 삼촌이 구해주는데 삼촌도 죽이고 지 동생도 죽이고 로마의 대빵이 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호전적인 민족.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가 점점 도시국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탈리아를 막 점점 커가죠. 근데 처음에는 해군이 약해가지고 이 카르타고한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카르타고랑 조약을 맺어가지고 봐줍니다. 그 대신 시칠리아 섬을 카르타고한테 줘요. 그랬더니 얘네들은 시칠리아 섬을 기반으로 해서 카르타고는 점점 강해지는데 로마가 점점 세지니까 꼴보기 싫잖아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렇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짱짱이님. 네. 아까 보여드렸죠. 세라류님. 거기에 딱 중간에 있습니다. 오비에도하고 산탄데르의 중간에 있습니다. 해양 쪽으로 있습니다. 바다 쪽으로. 탄이 소식은 빨리빨리 좀 시작했습니다. 스밍 총조준 발사님. 이따가 끝날 때 다시 해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둘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싸움이 납니다. 싸움이. 그 싸움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포에니 전쟁이죠. 포에니 전쟁. 자, 한번 보실까요? 210번. 자, 1차 포에니 전쟁에서는 로마가 이깁니다. 로마가 해피트리 가우디님 맞습니다. 로마가 이 카르타고 해군을 이겨요. 뜻밖의. Please tell me in English. Sorry. only in Korean. Sorry. Indian Scientific 님이 영어로 해달라는데 한국 다녀왔어요. 네. 아이고 죄송해요. Sorry. 해군이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 다리 같은 걸 꺾 걸어가지고 두르륵 올라가서 거기에서 막 육탄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애들이 놀라갖고 그렇게 싸우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에 양수영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그 일본 애들처럼 싸웠죠. 초기에. 우리나라 일본이 임진왜란 때 넘어와가지고 일본 해군이 수군이 우리 경상 우수영 좌수영 그 원균이 지휘하던 거기를 박살을 내버려요. 수군이. 그거 어떻게 했냐면 배를 붙여놓고 올라가가지고 백병전을 벌여서 그걸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런 식으로 로마가 카르타고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그걸 알고 멀리서 포공격으로 그렇게 이겨내죠. 어쨌든 그래서 로마가 이겨서 시칠리아 성을 로마가 싹 먹어버립니다. 카르타고 그냥 박살이 나요. 그랬더니 이 한니발 아버지가 있는데 한니발 바르카스라고, 바르카스는 번개란 뜻인데요. 한니발 아빠가 아주 그 치욕을 못 읽고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타고 노바 새로운 카르타고 신카르타고를 건설해서 거기서 힘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 한니발을 데려다가 9살짜리 애를 데려다가 거기서 이 저걸 시키죠. 복수를 다짐시키고 한니발이 드디어 힘을 키워서 복수에 나서게 됩니다. 이 한니발은 보시면 211번 이렇게 흑인 같겠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니까 그죠? 이거는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알프스 넘어가는 장면. 네. 그래서 아주 기발하게 자 지중해 지도 한번 보실까요? 유럽 지도 저 위에 거.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프랑스를 넘어서 여기 피레네 산맥 넘고 프랑스 가다 보면 롱강이라 나오거든요. 롱강을 건너서 이 저기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거를 코끼리를 37마리를 끌고 통행금지 풀렸어요? 그러시군요. 그럼요. 아직도 한참 건축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한번 보실 거예요. 그 상상화가 있는데. 자, 롱강 도하 212번. 네. 이렇게 코끼리를 뗏목에다가 싣고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거 보시죠. 알프스. 또 코끼리를 끌고 이거를 알프스를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가 11월 달에 넘어가거든요. 11월 달에. 그 다음 사진도 보시죠. 이게 상상한데.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렇게 넘어갔대요. 그래서 한니발 원정로를 한번 보실까요? 215번. 네. 자, 이게 원정로인데요. 이 사군툼이라는 데가 원래 로마랑 이렇게 짝짝꿍 맞았던 거 여기를 박살을 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갈리아라는 거는 프랑스의 옛날 명칭이죠. 갈리아. 갈리아를 그 카이사르가 여기를 완전히 정복을 하죠. 그 갈리아 정기를 썼고 이렇게 해서 알프스를 넘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완전 헤집어놔요. 이탈리아 전체를. 그죠? 그다음 거 보실까요? 자, 이때 아주 유명한 칸나의 전투라는 유명한 안에 계속 들여다보면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원래 나라가 많은 곳에 싸움도 많고 그래서 더 재밌습니다. 역사가. 그리고 굉장히 역학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외교 역학관계가 생기겠죠. 재밌습니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오늘을 계기로. 이 칸나의 전투는 지금 이게 처음에 출발할 때 6만 명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롱강 가고 피레네 넘고 롱강 건너고 알프스 또 넘었더니 남아있는 병력이 2만 5천만 남았답니다. 네. 그거 남고 코끼리 뭐 한 40마리 끌고 갔는데 한 마리만 살아서 다 죽었어요. 그거 왜 끌고 가는 거야? 다 죽었는데. 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만나요. 로마군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 빨간색이 로마군이고요. 파란색이 이 한니발군입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군이 막 하니까 가운데 톡 튀어나오는 부분이 한니발하고 정예병, 카르타고 정예병이 있었는데 뒤로 슬슬 물러납니다. 그리고 양쪽에 하얀색 저거는 기병이거든요. 기병들이 이렇게 쓱 돌아가서는 그 다음 거 볼까요?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는 포위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칸나의 전투가 그 나중에 군사 교과서 지금까지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포위 선멸전의 교과서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칸나의 전투. 먹고 싶습니다. 네. 네, 이사야님 하객진 똑같습니다. 하객진입니다. 자, 보실까요? 준비했습니다. 자, 하객진도라고 되어 있죠. 제일 위에 하객진도. 이렇게 하객진 이렇게 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 또 개념도를 한번 보실까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 좀 키워주세요. 자, 왼쪽에 뭉쳐서 오는 게 일본군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가서 얘들 꼬십니다. 싹 꼬셔요. 꼬셔가지고는 얘들이 이제 좁은 길로 쫙 꼬셔 나오면 이렇게 오겠죠. 그런 다음에 이 둥그렇게 돼 있는 배를 딱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서서는 둘러쓰고 포로 해가지고는 얘들이 완전히 개박살이 납니다. 한산대첩에서. 똑같죠? 네. 이게 한니발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뇌구조가 비슷했는지 하여튼 역사에 남을 명장들이죠. 둘 다. 사이버 망령님, 네. 하객진과 똑같은 전법으로 이순신 장군은 이 칸나의 전투, 한니발의 칸나의 전투를 몇 년 전인가요? 한 1700년 전에 한니발이 육지에서 했던 거를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했어요. 바다에서 한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영국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이걸 연구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투는 꾸준히 군사 교과서에서 아주 연구 대상으로 남아있는 그런 전투예요. 보시죠. 일본에서도 그 이순신에 반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거. 이 사람입니다. 도고 헤이하치로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총독이었죠. 해군 제독이었습니다. 해군 제독. 아니요, 저 한니발은 BC 200 몇 년도 이때입니다. 기원 전 얘기입니다. 그게 칸나의 전투. 한참 아주 한참 전입니다. 한니발 지금 한니발 아까 전투 얘기는요, 여러분 기원 전 얘기예요. 기원 전 얘기. 기원 전 213년인가 4년인가 일어난 일이에요. 네, 한참 뒤에요. 한참 전에 까마득한 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많이 배우죠. 이 도고 제독이 세라르님, 이 도고 제독이 이순신의 학익진을 그대로 배워옵니다. 그대로 배워요. 그대로 배워와서 러일 전쟁에서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를 아주 개박살을 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하나 남아있던 러시아는 해군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 강한 러시아 해군을 일본이 박살을 내놓습니다. 이 도고 제독이. 자, 이 도고 제독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때 썼던 전법이 뭐냐? 학익진입니다. 학익진. 네.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을 썼어요. 그래서 러시아 함대를 박살이 나서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그 마치 뭐 저기 뭐죠? 동네에 그냥 있는 애가 세계 무대 뛰는 그 프로 선수한테 박살을 낸 거랑 똑같이 한 겁니다. 자, 도고 제독이 러일 전쟁을 이기고 난 뒤에 일본의 국가 영웅이 되는데 한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이순신 장군 진법을 썼다는데 이순신 장군과 뭐 네가 누가 낫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도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감히 어떻게 이순신 장군에 비교하겠느냐 택도 없는 얘기다. 그러면서 넬슨 정도면은 좀 뭐 나랑 비슷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트라팔가 해전 영국의 영웅이죠. 넬슨 제독. 그렇게 얘기해요. 이순신 장군한테는 감히 비교 못하지. 넬슨 정도면 나랑 비슷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고 제독이 신문 인터뷰에서 모찌님 알런 모찌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도고 제독은 이순신 현충사에 가서 참배도 드리고 그래서 한동안 일본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날 보내서 거기서 참배도 하고 그랬답니다. 정말 이순신 장군을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범입니다. 전범. 그만큼 우리의 적들도 존경했던 그런 엄청난 명장이죠. 네. 뭐 청일전쟁 이긴 건 당연히 여기 한번 보고 가실까요? 청나라가 개판이었으니까 그 당시 이 여자 서태후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죠. 자기 아들도 황제를 독살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뭐 하여튼 섭정하면서 드그드그 뭐 이화원 만들어서 이화원에서 매일 남자를 갈아치우고 하여튼 무서운 할머니입니다. 젊었을 땐 이랬대네요. 같은 사람 맞나요? 뽀샵이 너무 심하게 들어간 것 같은 생각이 그죠? 네. 자, 다시 돌아와서 포에니 전쟁으로 218번. 네. 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처음에 빨간색이 카르타고 노바에서 빨간색 한니발이 저렇게 넘고 넘어서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고 다녔죠.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자, 이게 도저히 상대가 안 되니까 로마가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 싸우지 않고 계속 도망 다닙니다. 계속 도망 다녀요. 안 붙는 거예요. 정면으로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한니발은 갖고 간 몇만 명밖에 안 되니까 결국은 로마의 동맹들, 이땐 통일국가가 아니었어요. 로마가. 로마의 동맹들이 로마를 버리고 자기한테 붙어주기를 바랬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한니발이 계속 지쳐가겠죠. 그때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희대의 또 그 전략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싹 짱을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에요. 생긴 거 보세요. 대단하죠. 너무 무서워. 진짜 사람의 이걸 꿰뚫어 올 것 같아요. 자, 고전 거 지도 한번 보시죠. 다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자, 파란색이, 녹색이 스키피오의 진로예요. 슉 가가지고는
이 카르타고 노바 본거지를 조져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 카르타고 노바 한니발의 본거지와 카르타고 원래 카르타고까지 작사를 냅니다. 여기 와서 튀니지 지역을 다 작사를 내버리죠. 그랬더니 레인 하님, 일산을 도니 밤낮이 다니 참가하기 힘드네요. 이거 네. 정재인 H님.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박살을 내고 난 뒤에 야 한니발 빨리 돌아오라고 그래.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한니발을 돌아오라고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붙습니다. 3차 포에니 전쟁. 이 자마라는 곳에서 자마 전쟁이 붙는데 이미 한니발은 끈이 다 떨어졌죠. 이렇게 붙어요. 코끼리를 동원해서.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코끼리를 봤어요, 벌써. 그래서 오히려 코끼리를 막 일부러 놀래키니까 창 같은 거 찌르고 막 하니까 코끼리가 놀라서 자기 편 카르타고군을 막 밟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니발이 패배하죠. 그리고 한니발은 막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은 시리안가 어디에서 자살을 합니다. 독약을 먹고. 그러면서 한니발이 그때가 60대였는데 죽으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로마가 이제 공포에서 해방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정말 공포 그 자체였죠. 그래서 한니발이 이렇게 죽고 로마가 하면서 얼마나 한니발이 무서웠고 그랬으면 로마가 싹을 자르겠다 그러면서 카르타고 지역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사람들 싹 죽이고 동물 짐승까지 싹 죽이고 도시 다 불태우고 심지어는 그 땅에다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불모의 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섭죠. 근데 그만큼 로마가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5만 명이 죽었잖아요. 7만 명 중에 5만 명이 죽었어요. 첫 그 칸나의 전투에서. 그게 그 이후로도 이렇게 한 전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답니다. 네. 재미있나요, 윤경님?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려서 다시 고대 역사. 이거 없으면 뒤에 떠 있지? 네. 자, 그래서 BC 2세기에 이렇게 카르타고가 멸망을 하고, 자, 5세기까지 로마가 이 스페인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운데 5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사람 수죠. 엄청납니다. 그 시대에. 그죠? 샤인방튼이 감사합니다. 그 자료 제공. 제가 여기저기 찾았습니다. 네. MBN님. 네. 써니아님 안녕하세요. 네. 자, 요 가운데 껴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 네. 옆으로 좀.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누굴까요? 네, 스페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슈가가 바르셀로나 가고 싶다고 그래서 스페인 얘기 한번 들려드리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N님. 네, 카이사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다 아시죠? 카이사르. 네,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난 사람이었는데 천재였죠. 천재. 이 사람이 갈리아 지역에 총독을 했는데 갈리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프랑스 지역이죠. 거기에서 이 사람이 대단한 탁월했던 게 갈리아 전쟁기를 썼습니다. 자기가 전쟁한 얘기를. 그래서 그 전쟁기를 출간을 해서 로마 시민들한테 엄청난 스타가 됐어요. 정복한 거를 생색도 냈어. 정복만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정복을 했다고 생색을 딱 내가지고 로마인의 완전 스타가 되는데 그랬더니 로마 원로원에서 이 사람에 대한 태클이 들어가죠. 저놈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공화정에서 원로원이. 그래서 얘를 실각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카이사르가 기다리다가 그 바로 루비콘강을 넘어가죠. 그런 다음에 그런 말을 하죠. 주소아이는 던져졌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꽝꽝꽝꽝 박살을 내고 한 말이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네. 야, 그런 명언들을 남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독재관이 되는데 종신 독재관 그러다가 지 애인 아들 브루투스한테 죽죠. 그래서 그 유명한 브루투스 너마저 나를 배신하느냐. 공화파였어요. 공화파를 계속 지키려는. 그래서 브루투스한테 암살을 당하는데 자기 애인 아들한테.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마지막 그 건곤일척 권력을 두고 다툴 때 그때 스페인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쪽에서 승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탈리아를 완전히 먹고 로마의 독재관이 되는데요. 결국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 양자가 있어요. 옥타비아누스라고. 그 양자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황제가 되죠. 그게 바로 브로콜리 너마죠. 네, 그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최고로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로마 공화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로마 제정,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 팍스가 평화, 그런 걸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요 시기입니다. 5세기 초까지 로마가 지배하는. 자, 그다음 빨리빨리 진행할까요? 중세. 네, 요거는 좀 빨리 진행할게요. 그래서 5세기에 이러고 있었는데 게르만 대이동이 있죠. 로마도 이때 박살이 나죠. 게르만 대이동 때문에. 소로마 제국이 이때 멸망합니다. 반달족, 서고트족. 반달족은요, 무식한 애들이라서 그 문화재를 다 때려 부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파괴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이 반달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베리아 이동해가지고 왕국을 건설합니다. 서고트 왕국. 그런데 711년에 무어족은요, 우마이야 왕조라고 해가지고 이 이슬람인데 이슬람 본토에서 쭉 아랍에서 와가지고는 북아프리카에 있던 그런 민족을 무어족이라고 그래요. 그 우마이야 왕조가 스페인을 공격해가지고 서고트 왕국 정복하고 전역이 이슬람화됩니다. 먹혀요, 이슬람한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 먹혔으니까 기독교 세력이 가톨릭이 다시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레콩키스타. 레콩키스타. 네. 리컨커죠. 재정복. 그래서 레콩키스타가 무려 800년 동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800년 동안 이슬람이 스페인을 지배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레콩키스타의 완성이 뭐냐면 이 1492년에 카스티아하고 아라곤 연합군이 마지막 남은 그라나다를 탈환한 그게 마지막 완성이에요. 카스티아 왕국은요, 스페인의 왼쪽 서쪽 부분에 있었고 아라곤은 오른쪽에 있었어요. 동쪽에. 근데 카스티아 이사벨 여왕이 1세, 그리고 아라곤 쪽은 페르난도 2세인데 나중에 결혼까지 하죠. 둘이 부부가 됩니다. 자, 레콩키스타 223번. 요게 바로 그 당시에 그라나다의 나르스 왕조, 마지막 남은 왕조죠. 이슬람의. 처음에는 우마이야 왕조에서 그때는 수도가 코르도바였어요. 그 다음에 좀 지나가지고 세비야로 수도를 바꿔 점점 밀리니까 좀 밑으로 내려갔죠. 세비야에 있을 때 그 당시 아바스 왕조고요. 마지막에 나르스 왕조, 그라나다까지 밀려가지고 결국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인가 볼까요? 그 다음 사진. 이 사람들이 그림에서 아주 멋있게 나왔는데 이게 약간 실물에 가까운 사진이에요. 오른쪽은 실물에 가깝고 페르난도 2세 남편. 자, 부인은 이사벨 1세인데 이건 굉장히 예쁘게 그린 거예요. 실물은 이상합니다. 그 사진을 내가 일부러 안 했어요. 실망하실까 봐.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했는데 자, 이때 그래서 점점 밀려 내려와요. 코르도바 한번 볼까요? 첫 수도. 이슬람의 첫 수도였죠. 우마이야 왕조에. 멋있습니다. 가보신 분 아마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네. 야, 진짜 멋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 거 보실까요? 이쪽에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무데하르 양식이라는 게 나와요. 무데하르. 이 이슬람이 800년 동안 있으면서 스페인에다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서 아직도 잘못 갖고 있는 편견이 좀 무식한 사람들, 아주 과격한 테러 분자들. 이렇게 된, 네, 이가산체, 굉장히 길어요. 네, 네, 스페인 얘기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아라베스크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무늬들, 이렇게 기하학적 무늬 같은 걸로 엄청나게 섬세하고 우아하게 내부나 그리고 건축물을 장식을 했습니다. 네, 좀 이따 여행기 살짝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그 다음 사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사벨 1세가 보면 아까 카스티아는 이 서쪽이라고 그랬죠. 오른쪽이 아라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벨 1세가 딱 보니까 바다를 나가야 되겠는데 지중해 쪽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 오스만 오스만 트루크가 완전히 바다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스탄불도 먹고 동로마도 막 나중에는 무너뜨리고 그러잖아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딱 보니까 포르투갈이 그 엘리케라는 그런 항해 왕이 있는데 포르투갈이 이미 이렇게 쭉 밑으로 따라 내려가서 아프리카 쪽을 경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꼬심을 당합니다. 이 사람, 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사람이 사기를 쳐요. 네, 내가 인도로 가는 길을 내가 발견할 수 있어. 내가 보니까 이게 서쪽으로 쭉 가면 인도랑 만나. 지구는 둥근 거야. 내가 증명할게.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와가지고 이거 봐. 이거면 돼. 이거면 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사벨 1세를 꼬십니다. 여자를. 여왕을. 이사벨 1세가 그래서 완전히 혹해가지고 자기 왕관까지 팔아서 그 자금을 댑니다. 네. 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별명이 사기꾼이에요.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이사벨 1세의 필요성과 콜럼부스의 그게 만나죠. 열정. 원래 지도를 만든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리스본이 그때 아까 나왔잖아요. 그 굉장히 그 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리스본에서 지도를 만들다가 탁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며 이사벨을 꼬셔서 드디어 출항을 합니다. 그다음 거 보실까요?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직접 가서 잘 찍었죠? 네, 광각으로 찍었는데요. 진짜 핸드폰 화질 좋아요. 옛날에 택도 없는데 이게 콜럼버스의 관입니다. 너무 작아요. 키가 굉장히 작았나 봐요. 진짜 조그매요, 관이. 네. 자, 그다음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쓱 들으시면 돼요. 재미삼아. 이야기잖아요. 그죠? 역사 이야기. 여기가 그 팔로스 델라 프론테라. 여기 보면 팔로스 델라는 뭐냐? 대는 뭐냐면 뭐뭐의 오브예요.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네. 나중에 스페인도 그렇게 됩니다. 네. 대 오브. 영국 전에 스페인,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네. 오브 되고 라는 관사고요. 프론테라는 국경, 프론트 앞이잖아요. 그래서 국경이에요. 국경에 있는 팔로스란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이 레콘키스타 과정에서 이슬람이 마지막에 그 안달루시아 지방을 쫙 스페인 남부 지방의 이름이 안달루시아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프론테라라는 지명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여기서 출항을 해요. 여기 가시면은요. 그다음 여기가 어디냐면 네. 여기 있어요. 여기 빨간색 팔로스 델라 프론테라. 얘가 스페인 지도를 보시면 위에 쪽에서 저기 지중해 지도 보시면 돼요. 지중해 지도. 쭉 위에, 저 위에. 지중해 지도. 여기 보시면 여기 말라가 지브롤터라고 있죠. 그 가운데 있어요. 여기가 지브롤터하고 말라가라는 곳에 가운데에 있어요. 지금은 말라가의 주도가 안달루시아의 주도가 말라가예요. 네, 햇빛 죽입니다. 다시 설레님 안녕하세요. 써니아님 안녕하세요. 멋있다.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다시 그 원래로 돌아오면 여기서 보면 여기 저기 가운데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엘 롬피도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엘 롬피도. 거기에 전 가봤는데요. 그다음 사진. 이런 리조트가 있어요. 여기가 포르투갈이랑 그 접경지 우엘바라는 곳에 있는데 H가 묵음이에요. 여기 너무 싸요. 12만 원이에요. 하룻밤 잔데 12만 원인데 3인 식구 12만 원인데 점심하고 저녁 뷔페를 줍니다. 그 하프보드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 아침하고 저녁이 나오는 거 하프보드라고 그러는데 그게 12만 원이었어요. 특별 세일 기간이라서. 아직 선합니다 진짜. 이 리조트 큰 리조트 안에 동양인은 우리 식구밖에 없었어요. 네. 자 226번. 그래서 어쨌든 그 팔로스 델라 프론타라에서 이렇게 출발한 이 세대의 배죠. 이 가운데 가장 메인이 산타 마리아호, 그죠? 그리고 뭐 핀타호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 거 이렇게 돛을 펴고 펴면 이 정도 한 20 몇 메타 좀 됐다고 해요. 이렇게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자 중세 그 역사를 보시기에는 중세 역사 잠깐 보고 우리 하던 거. 네.
중세 역사를 좀 중세 스페인. 자, 여기 보시면 중세 스페인. 그래서 레콘키스타가 됐고 콜럼부스가 그래서 미 대륙을 발견하죠. 콜럼버스는 처음에는 굉장히 거기 인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서인도 제도라고 그랬잖아요. 알고 보니까 지금 카리브에 있는 그 저 중미 지역인데 거기서 거기를 인도라고 해서 서인도라고 그랬죠. 서인도. 다 자기들 기준이에요. 거기가 인도면은 동인도가 돼야 되는데 지들 기준에서는 저쪽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인도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유럽인들의 자기중심적인 그 시각이죠. 그래서 서인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쪽에 동쪽인데 서인도로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게 서인도로 부릅니다. 네. 우월주의, 자기중심주의는 어쩔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서인도 제도에 도착했는데 처음에 갔다 와서 뻥을 쳐요. 거기에 자기 부하들을 몇 명 좀 남겨놓고 그래서 거기 만들어 놓은 히스파니올라라고 그래가지고 에스파니아의 땅 하고 히스파니올라라고 그렇게 딱 만들었는데 그건 이태리 말이에요 또. 왜냐면 이태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뻥을 쳐요. 여기에 금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더니 우와 해가지고는 2차 다시 와요. 다시 배 타고 와요. 왔더니 다 죽어요. 다 죽어 있어요. 자기 부하들이. 그쪽 원주민들한테 좀 안 좋은 짓 하거나 이렇게 좀 오해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대놓고 죽입니다. 학살자예요. 학살자. 2차부터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 원주민들을. 그래서 지금 요새 이제 인종차별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컬럼버스의 어떤 동상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지금 여러 군데 있는데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뭐 이런 것들 워싱턴 DC 이런 거 전부 콜럼버스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운동이 벌어지는 이유가 2차, 3차, 2차 이후에 저 원정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일케이트님 동상 깨고. 그래서 그 학살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94년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게 있냐면 포르투갈 잘 나간다고 했잖아요. 바다 탐험을 시작한 게 제대로 한 게 이쪽 영역을 대서양 쪽을 이제 경영하기 지중해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큰 바다로 나갔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밖에 없으니까 둘이서 앞으로 식민지에 가서 신대륙에 가서 뭘 먹게 되면은 우리 서로 이렇게 딱 나눠서 해. 그래서 토르데시아스라는 조약을 맺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그 산물이 뭐냐면 아까 미션 포스터예요. 이 미션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남아메리카 지역의 그 과라니족인가 하여튼 그런 거기에 선교하는 얘기죠. 여기 제수이트 교회 신부들입니다. 이 제레미 아이언스하고 로버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는 노예 상인을 하다가 어떤 계기 때문에 막 고뇌에 빠져 막 고통받고 있다가 세례를 주고 영세를 주고 목회자의 길로 인도하죠. 제레미 아이언스 신부가. 이 지역이 이렇게 나중에 이 잘 건설해서 살고 있었던 마을을 다 불태우고 다 죽여버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간의 조약을 놓고 서로 저기가 네 땅이다 네 땅이다 하다가 그러면은 서로 해결이 안 되면 그걸 정말 없애버려. 아무도 먹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올리버인데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명작이죠. 제 이제 재수 끝나고 네, 기억이 생생합니다. 재수 끝나고 나서 그때 단성사에서 했었는데요. 거기 가서 딱 처음에 들어갔더니 5명이 있었어요. 아무도 이 영화를 몰라서. 그때는 칸네 영화제가 뭔지도 모를 때였어요. 사람들이 잘. 그렇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 미션 오보에 가브리엘스 오보에가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죠. 그때 5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보다가 펑펑 울고 5명 다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다음에 엄청난 흥행을 기록하게 되죠. 미션. 네. 롤랑 조페 감독. 정말 명작입니다. 네. 하여튼 그 발단이 됐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약이었어요. 자, 미션 빼고요. 네.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빌어난 비극입니다. 1498년에 바스코 다가마 아시죠?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까지 가는 진짜 인도로 가요. 이 사람은. 콜럼부스는 엉뚱한데 엄한 데를 갔는데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서 진짜 인도로 가요. 인도 항로를 개척해요. 그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가다가 왜냐 아프리카 아무데나 저기 배를 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끝이 보인다 해가지고 희망봉 네 희망봉을 발견하게 된 이름을 붙인 사람이 바스코 다가마죠. 네 이렇게 아프리카의 끝 거기 싹 돌아서 간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거기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1516년 되면 카를로스 1세가 즉위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스페인 통일왕국 최초의 왕인데요. 카를로스 1세.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게 생기죠. 소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때 잘 나가던 프랑코 왕국의 황제한테 야 이래대로 안 되겠다 해서 로마를 다시 부흥시키자고 해서 그 사람을 황제로 임명을 해요. 그게 바로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800년 정도의 그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합스부르크 왕가가 신성 로마 황제를 거의 계속 독점을 하면서 유럽 최대 왕가가 되죠. 그래서 다 먹어요 여기저기. 오스트리아, 헝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독일 이런 데 다 먹고 그다음에 이쪽 건너편에 스페인 굉장히 넓은 땅이잖아요. 스페인, 뭐 북아메리카 전부 통일 왕국으로서 가는데 스페인에게 최초의 아라곤 카스티아를 통일을 한 그 손자죠, 손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카를로스 1세. 그래서 여기는 카를로스,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라고 그러고 독일에서는 카를, 왜냐하면 신성 로마 황제는 카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카를 5세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샤를이라고 부르고 피카디리에서 겨울 여자 보셨군요. 아, 네. 야, 윤경님 모르세요. 피카디리, 넬라 판타지. 네. 피카디리 극장도 모르시는군요. 여기 피카디리 단성 사시는 분들은 다 저랑 제 또래 또는 연배 있으신 분들 피카디리라고 있었어요. 왜 피카디리를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생긴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티치아노라는 유명한 화가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가인데요. 르네상스를 열었던 회화의 대가죠. 그 이후에 줄줄이 나옵니다. 티치아노를 필두로 해서. 추억이 돋네요. 네. 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멋있게 그렸는데요. 실은 이 턱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합쪽이 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 이 합스부르크 왕가 이렇게 자기들의 정통성이나 이런 거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 정력견을만 시키고 자기 뭐 사촌 동생이랑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성적으로 우생학적으로 이게 굉장히 아주 열성인자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형들이 턱을 중심으로 해서 기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대표적인 거. 이건 굉장히 양호하게 그려준 거예요. 이거보다 더 튀어났어요. 턱이 이렇게. 네. 아빠는 미나망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 아빠가 죽고 난 뒤에 페르난도 죽고 난 뒤에 미나망 필립도 페르난도죠. 똑같습니다. 죽고 난 뒤에 엄마가 미쳐요.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네. 그렇죠. 기형, 얼굴이 기형이 됩니다. 그런데 슬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뒤에 가면 더욱더 심해집니다. 네. 자, 됐고요. 신성로마 제국 문장도 한번 쓱 보시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깃발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왕가가 전부 나의 그거다 해가지고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문장들이 들어가 있죠.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죠. 자, 그 다음 밑에 중세 보실까요? 자, 그래서 피사로 아시죠? 잉카를 정복했습니다. 피사로. 여기도 스페인 사람이에요. 피사로도. 피사로는 가가지고 그때 총을 가지고 했는데 또 스페인에서 갖고 간 매독 이런 성병 그런 걸로 또 많이 죽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리고 당시에 그 잉카 문명에는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이런 우리와 다르게 생긴 뭐 코가 크고 이런 애들이 와서 우리가 종말을 맞게 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랑 다르게 생긴 거를 보고 공포에 질려서 제풀에 다 그냥 총 맞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그런 공포감, 종말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죽음의 사자들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또 하나는 그런 새로운 병균들 때문에 죽었다. 이런 잉카가 멸망한 이유. 잉카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르투갈인 마젤란 아시죠? 세계 일주 시작했다. 이것도 그 다음에 1571년이 되면
펠리페 2세라는 사람이 레판도 해전에서 오스만 터키, 아까 오스만 투르크 있었다고 했죠. 지중해를 잡고 있었는데 여기를 깨부수고 지중해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이죠. 그림 사진이 아니고. 야, 이렇게 싸우는 굉장한 또 유명한 해전입니다. 세계사에 남을 해전. 그래서 이 스페인이 무적함대, 스페인 무적함대가 뭐 스페인 그 축구 보시면은 스페인 팀을 무적함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적함대가 이 전투로 인해서 레판토 해전에 승리하면서 지중해를 꽉 대서양도 먹고 지중해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무적함대가 생기게 됩니다. 그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요 그림은 좀 없애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포르투갈까지 나중에 먹게 돼요. 펠리페이스의 무적함대. 근데 1588년에 영국한테 깨집니다. 이 스페인 무적함대가. 자, 누구한테 깨지느냐 보시죠. 여성한테 깨집니다. 잉카 인신공양 했습니다. 네. 이 아주머니한테 깨집니다. 잘 아시죠? 네. 엘리자베스 1세. 네. 아주 냉혹한 여자죠. 아빠가 헨리 8세인데요. 그 뚱땡이, 영국 성공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처를 버리고 엠블린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한다고 카톨릭에서 죄악시했거든요. 그랬더니 카톨릭에서 자기가 탈퇴해버리고 파문을 시키니까 난 뭐 파문이야, 내가 파문하겠다, 스스로 파문. 그런 다음에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그냥 자기가. 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결국 거기에 딸입니다. 아빠도 함께 어마어마한 여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해군을 만드는데, 해군이 아니고 해적이죠. 영국은 해군을 만들 돈이 없었어요. 굉장히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해적들을 꼬드겨가지고 니네 가가지고 저 뺏어오면은 무역이 엄청나게 발달했었어요. 그 대항해 시대 때는. 그래서 거기 가서 뺏어오면은 너 정가 없애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꼬셔가지고는 해적들을 해군으로 만들어갖고 결국 그렇게 힘을 키워서 해적질에서 힘을 키워서 이 무적함대를 깨부수는 어마어마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일약 유럽의 강국으로 일어서게 되죠. 네, 요거 그다음 거 여기 보시죠. 요거 말고 아까 거.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1700년대 들어와서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결정적으로 스페인의 힘을 쫙 빼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이게 그 원래 프랑스까지 다 먹어서 진짜 전체를 다 지배하려고 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 오스트리아 쪽에 있는 합스부르크 왕가가 너무 스페인 쪽이 커지는 걸 견제하면서 이쪽 프랑스랑 병합하지 못하게 해요. 프랑스, 에스파냐가 둘이 진짜 왕위 계승을 해버리면 한 사람이 뭐 이거는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집니다. 스페인이 져가지고 너는 스페인만 먹어. 넌 스페인만 다스려. 그래가지고는 이때부터 영국하고 확실하게 세계의 전면에 나서면서 유럽의 권력 구도가 패권이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되죠. 네. 자, 이제 근현대로 넘어올게요. 마리 앙투네아트. 네, 프랑스 얘기죠. 네. 네, 피카소 얘기 쭉 정리가 되시죠?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네, 이 정도면 스페인사 쭉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근현대 와서 갑자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결국 아까 그 막강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스페인도 힘 빠지고 하면서 결국은 해체가 됩니다. 누가 해체시키죠? 나폴레옹 해체를 시킵니다.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서 그냥 포병 장교였던 코르시카 섬에 별 볼 것 없던 평범한 포병 장교였던 나폴레옹이 등장을 하면서 프랑스 혁명을 구현을 시키겠다고 등장을 해요. 프랑스 혁명 정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지지를, 젊은 장교한테 지지를 보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면 라인 동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하죠. 근데 뭐 신성 로마 제국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 이제 막 새롭게 부상하는 나폴레옹의 라인 동맹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폴레옹한테 깨지고 나폴레옹 형이 스페인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가 프랑스 혁명을 구현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자기가 황제가 돼버려요. 이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때 막 진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전 세계를 휩쓸었거든요. 그리고 나폴레옹은 전 유럽의 스타였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헌정을 하죠. 근데 나폴레옹 황제를 되는 걸 보고 이런 XX 그래가지고 은행을 철회를 합니다. 네, 네 그런 스토리가 있죠. 모기 때문에 죽었나요? 모기가 그럴 수는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이제 그 저 엘바섬인가요?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했는데 결국 지죠. 거기서 웰링턴인가요? 거기서 져가지고 워털로에서 지죠. 웰링턴한테. 그런 다음에 세인트 헬레나로 이제 다시 유배를. 그럼 완전히 도저히 도망 못 나올 대로 보내서 거기서 이제 죽죠. 자, 19세기 초반이 되면 중남미 식민지가 대부분 독립합니다. 스페인이 힘이 쫙쫙 빠지니까요, 이제. 그리고 1898년에는 미국하고 스페인이 전쟁을 했는데 져요, 스페인이. 그래서 쿠바,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전부 미국한테 뺏깁니다. 이제 완전히 힘이 빠지죠. 그리고 1936년이 됐는데 이때 그다음에 이 가운데 이제 공화국이 생기고 막 그래요. 이제 현대로 돌아오죠. 1936년. 근데 여기에서 이 공화국 정부가 그 인민전선이라는 정부, 공화정이 있었는데 프랑코가 장교였죠. 장군이었죠. 프란시스코 프랑코 쿠데타를 일으키죠. 요놈입니다. 아주 쌍놈입니다. 죄송해요. 정말 쌍놈이에요. 예. 자, 이거 날려주시고. 그랬는데 이놈이 어떤 짓을 하느냐. 그때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이탈리아한테 힘을 빌리는데요. 얘가. 독일 공군이 이 바스크 지방, 거기 한번 볼까요? 저 카탈루냐, 요거. 바스크 지방, 좀 키워주세요. 자, 여기 파란색인데 카탈루냐, 여기가 바르셀로나가 있죠? 지금 계속 독립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스크라고 보이시죠? 바스크. 요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조그만 도시인데요. 여기가 바스크족 역시 계속 분리 독립을 하려고 계속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과격하게 해요. 왜 그렇게 과격해졌느냐? 그 뒤에 거 보여주세요. 독일 공군한테 요청을 해갖고, 이건 말고, 요거. 독일 공군에게 요청해서 바스크 지방에 있는 게르니카라는 도시를 폭격을 해요. 한 2,000명 정도가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피카소 나옵니다. 이제 드디어. 피카소가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그래서 그린 그림이 저 위에 보시면 게르니카를 그리죠. 이게 피카소의 유명한 걸작이죠.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이 세로가 한 3.5m, 그리고 이 가로가 7m, 한 8m 가까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이제 파리에서 열린 만국 박람회에 이거를 전시를 합니다. 프랑코를 아주 그냥 직격했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보면 몸하고 다리가 분리가 되어 있죠. 전쟁의 참상을, 그 당시의 참상, 위에서 폭격이 떨어지는 그런 걸 이걸로 이제 입체파 화법을 통해서 이렇게 기법을 통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흑백 그림이에요. 직접 보셨어요, 세레루님? 어유 대단하십니다. 직접 보셨군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저는. 자, 이거 꺼주시고. 그래서 그 프랑코가 이때가 피카소가 50대 후반이었는데 피카소가 90대 초반에 죽었잖아요. 굉장히 장수했죠. 와이프도 되게 많았고. 프랑코가 그 다음부터는 피카소를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나라의 고국에 스페인에 너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피카소가 죽을 때까지 스페인 고국에 가지를 못했어요. 저 그림을 그린 이후에. 근데 또 일각에서는 피카소 고향이 말라가라고, 지금 안달루시아의 주도입니다. 말라가. 그 말라가가 피카소의 그 고향인데요. 거기 가면 피카소 미술관이 있어요. 마셜 플랫. 네. 그래서 거기를 너무 그리워해서 나중에는 피카소가 이제 나중에 늙어서는 거기 말라가의 바다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그랬대요. 몰래 가서 비공식적으로. 프랑코도 눈 감아주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놈이 독일, 이탈리아에게 도움을 받았으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이탈리아에게 편은 못 들고 그냥 중립으로 있었어요.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죠? 너는 중립국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불이익을 왕따를 당해요. 그러면서 마셜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막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된 거를 그거를 도와서 그거 이제 다시 부흥을 시키는 거였는데 그 플랜에서 제외돼 버려요. 스페인은. 그래서 한동안 어렵다가 60년대 들어서 이제 우리 잘할게 해서 들어서 이제 뭐 엄청나게 경제가 발전한답니다. 스페인의 기적이라고 그런데요. 그리고 75년 돼가지고 프랑코 총통이 드디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국왕이 즉위를 하면서 이때부터 입헌 군주제가 실시가 됩니다. 네. 프랑코 총통 잠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놈인데 이게 보시면 그냥 보시면 이게 되게 그냥 평범한 스페인 아저씨예요. 그죠? 그냥 뭐 뒷집에 있는 아저씨인데 이걸 보면 우리 저기 아돌프 아이만 유태인 대학살을 자행했던 아이만의 재판에 참석을 해서 그걸 보고 아니 저런 악독한 악마와 같은 놈이 생긴 거는 멀쩡해. 그냥 옆에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중년 남자야. 그래서 그 악의 평범성을 저격했던 한나 아렌트. 그게 생각이 나죠. 한나 아렌트. 유명한 여성 철학자입니다. 그 기자 자격으로 아이만의 재판에 참석을 해서 그걸 지켜보면서 악의 평범성에 관련된 책을 써서 아이만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인가 하여튼 그런 책을 써서 또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이 화제가 되고 있죠. 회자가 되고 있죠. 이렇게 평범한 놈이 그런 악독한 짓을 저질렀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자, 독재자, 대표적인 독재자죠. 이놈이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요. 자, 요거 보실까요? 236번. 자, 그래서 죽고 난 뒤에 최근에 2019년 작년이에요, 작년에 드디어 이게 뭐냐면 그 마우솔레움이라는 묘지예요. 마드리드 북부에 가면 있는데요. 네, 제일리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내전, 스페인 내전에서 숨진 희생자들이 여기에 있는데 참나. 이 국립묘지 비슷한 거겠죠. 거기에 프랑코가 여기 같이 있어요. 시즈모니에 죽었으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랑 이 죽인 놈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스페인 최고 재판소 우리 대법원이겠죠. 우리 따지면 거기서 여기에서 프랑코 유해를 꺼내서 딴 데다 옮겨라 라고 작년에 드디어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 오래 걸리죠. 네. 자, 알려주시고. 자, 참 이렇게 스페인이 쭉 오는데 지금 스페인이 가장 문제는 지금 경제 위기도 있지만 이 분리 독립 문제가 참 커요. 여기 보시면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카카지님, 네. 네.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카탈루냐 자치헌법 일부 위헌 판결 이렇게 했어요. 뭐냐 하면 카탈루냐 이 자치주예요. 카탈루냐 주에서 자기들끼리 저걸 했어요. 자치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막 국가도 만들고 막 국가로 이제 우리 독립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2010년에 너 위헌이야 하고 그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열받은 카탈루냐 주민 뭐라고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자, 보시죠. 238번. 엄청난 규모의 휴먼 체인. 세라리온이 맞아요. 북부 지방이 잘 살아요. 그 공업지대가 있어서 전체를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뒤덮었죠. 이게 이제 카탈루냐 주기예요. 자기들은 국기라고 그러죠. 카탈루냐 사람들은. 아주 들끓 일어나 2013년 인간 사슬 시위를 벌였죠. 고단 거도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야, 끝이 안 보이죠? 저 위에 보시면은요, 산 등성이 저기 위에 한번 보세요. 저기까지 이제 사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넘어가는데. 야, 참 대단합니다, 진짜. 자, 240번. 뭐라고, 이렇게 피켓도 있는데 뭐라고 쓰나요? 카탈루냐는 광주 일선님 안녕하세요.
카탈루냐는 스페인이 아니다. 그렇게 써놨죠. 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241번 볼까? 이거 끝이구나. 네, 이거는 이제 자료 나오시고. 자, 그래서 2014년 이렇게 했는데도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분리하자 하고 이제 그게 한 80% 이상 나왔는데 그것도 위헌 판결을 또 내려요. 2014년. 아, 네. 알람 못지니 안녕히 계세요. 거의 끝났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분리독립 문제는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카탈루냐하고 바스크 이쪽은 말이 조금 달라요. 실제로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이 같다는 거는 어떤 그 민족적인 일체감,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얘네들은 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니네 스페인은 우리랑 같은 나라가 아니야. 민족 자체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될까요? 엘 클라시코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그거를 둔 연고주를 둔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FC 둘이 경기하면 난리가 나죠. 엘 클라시코 전쟁입니다. 전쟁. 진짜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 진짜 전쟁입니다. 코너킥 할 때 보면 막 집어 던져요, 뭘.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 위에 방패로 이렇게 막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 혹시 뭐 이게 진짜 위험한 물질이 올까봐 그 정도로 전쟁이 날 정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스페인한테. 네, 야, 그래서 이 스페인의 지금 고대부터 지금 현대 지금까지 한번 쫙 짚어봤는데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재미있으셨나요? 명환님 안녕하세요.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축구 매니아입니다. 네. 네. 앱소콘. 예, 7월 10일 예정이었죠. 그래서 슈가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르셀로나 가고 싶다고. 네. 아유, 네. 재미있으셨다니까 참 좋네요. 그래도 이게 어느 한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유럽은 이제 가까운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로 다 얽혀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 영향이 아까 하객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전 세계까지 미치게 됩니다. 바다 넘어서까지. 다음에 또 우리 방탄이 어디 뭐 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본보야지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때 또 이런 세계사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었죠? 네.